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반대 운동을 펼친 시민들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비용을 이들에게 부담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문화자산을 강제로 철거하고 억지 행정으로 세금을 낭비한 건 원주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과 청년, 공무원, 지역 원로들까지 법정을 가득 채운 시민들.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까지 모두가 피고인들입니다. 아카데미 극장 철거 업무를 방해했다며 원주시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시민 24명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공판은 증거 채택과 관련한 입장차만 확인하고 15분 만에 끝이 났는데 선고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철거 반대 운동으로 실제 손해를 입은 철거업체는 시민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를 제출했지만 원주시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받는 시민들은 원광수 시장이 대화와 공론장을 통한 갈등 해소가 아닌 시민을 범죄자로 낙인 찍고 앞장서서 처벌하며 권력의 힘으로 억누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은 도대체 누구의 편입니까? 시민의 권리는 보호하지 못한 채 권력자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며 악용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원주시가 업무 방해라는 이름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권력 남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는 극장 철거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추가 공사비 4,700만 원을 극장 철거를 방해한 시민들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 주도로 시작해 국비까지 확보한 아카데미 극장 보존 사업을 한순간에 철거 사업으로 바꾼 원주시. 시장은 시민 여론을 충분히 듣고 수기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시정 정책 토론 청구와 보존 요구는 배척하고 철거 여론에만 귀를 기울였고 시장 최측근 비서관이 지인들에게 철거 찬성 댓글을 달도록 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조작된 여론을 발판 삼아 국비까지 거부하고 강행한 극장 철거 예산은 당초 6억 5천만 원에서 16억 5천만 원으로 10억 원이 늘어 의도적으로 예산을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극장을 지키려다 재판을 받게 된 이들은 도대체 누가 세금을 낭비한 건지, 누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수차례 대화를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던 사람, 정말로 자리를 피했던 사람이 잘못을 한 거고 이 사안을 만든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속상하고 또 그 시민들이 왜 법정에 서야 되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들은 업무 방해죄가 행정과 권력에 맞서는 시민들의 자율적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정을 신청하고 헌법 소원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횡성 안흥을 비롯한 도내 5개 지역이 농촌 활력 촉진지구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절대 농지로 농사 외의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의 규제가 완화되는 건데 강원특별법의 효력입니다. 윤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횡성 안흥과 철원 동송, 화천 하남, 인제 북면 등 5개 지역 70헥타르가 2차 농촌 활력 촉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횡성 안흥면 안흥리의 생활체육공원이, 철원 동송읍 장흥리의 DMZ 직거래 장터, 화천 하남면 원천리의 청년 농촌 보금자리 주택, 인제 북면 원통리에는 농공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진흥지역 70헥타르 가운데 79%인 55헥타르는 일명 절대농지로 농사 외에는 일체 개발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상 농지특례를 통해 도지사가 규제를 풀 수 있게 되면서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횡성 안흥의 경우 대상지 6만 3천 제곱미터 전체가 절대 농지였지만 이번에 해제되고 생활체육센터, 축구장, 파크골프장, 광장 등이 조성됩니다. 생활체육공원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강원특별법 특례로 농지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주민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안흥이 발전되고 더 나아지지. 절대 농지거든 여기가. 도지사만 풀면 되니까 쉽지 이제. 그럼 다 기다리죠. 이번 지구 지정은 지난해 11월 강릉, 철원, 양구, 인제 등 4개 지구 지정에 이어 2번째입니다. 이로써 강원도에서 농촌 활력 촉진지구는 9곳, 116헥타르로 늘었습니다.
강원도는 농업 분야의 규제 완화 특례가 2027년까지 한시 적용되고 면적도 4,000헥타르로 정해져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지역의 수건 사업이 해결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오는 6월까지 3차 지구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 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지난주 경북 산불 현장으로 지원관 임차 헬기가 추락하면서 강원도가 급한 대로 헬기 권역을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헬기 한 대를 빌리는 데만 10억 원 정도, 실제 배치하는 데는 반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기후변화 등으로 산불 피해가 국가 재난 수준으로 커졌지만 국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경남 산청과 하동 산불은 무려 213시간 34분, 열흘간 지속되며 역대 두 번째로 긴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화마는 30명의 목숨을 빼앗았고 이재민은 7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산불이 나면 이처럼 국가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불 초동 진화의 핵심은 지역마다 배치된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먼 곳은 헬기가 또 시동을 해서 또 도달해서 또 담수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산불을 끄거든요. 물을 퍼붓거든요. 그럼 늦죠. 자체적으로 초기에 끄면 소규모로 해서 산불 진화가 할 수 있는데 지자체가 임차한 헬기는 급할 땐 다른 지자체로 지원을 가기도 합니다. 이번에 경북 의성 현장으로 지원 갔던 인재권 임차 헬기. 진화 도중 추락해 강원도 임차 헬기는 8대에서 7대로 줄었습니다. 추락한 헬기가 인제와 양구 권역을 관할해온 만큼 강원도는 당분간 인접 지역인 홍천권 헬기가 인제, 화천권 헬기가 양구까지 담당하도록 헬기 권역을 재편했습니다. 강원도가 임대업체에 대체 헬기를 요청했지만 여분의 헬기가 없어 외국의 구입을 문의해야 하는 상황. 지자체들의 헬기 확보 경쟁까지 이어지면서 실제 배치까지는 5, 6개월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차 비용도 문제입니다. 이미 8대의 임차 헬기에 강원도와 도내 시군이 감당한 비용은 79억 원. 헬기 한 대의 구입 비용만 수백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강원도에서는 사실상 구입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산지 비율이 8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강원도는 정부의 임차 헬기 비용을 국비로 조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문제가 그게 아주 기재부에서 요지부동이에요. 대응력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금 정부를 계속 좀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에는 산불 진화 헬기의 구매나 임차, 수리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북 산불의 원인으로 불법 소각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에서도 이 같은 불법 소각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수령 1,500년이 넘는다는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유명한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국도에서 마을로 들어오면 이내 길이 좁아지고 구불구불한 경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요즘 매일 아침 저녁으로 3시간씩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들이 집중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 부산물과 생활 쓰레기를 태우지 맙시다. 지난해부터 도계읍에 신고된 전체 산불 5건 가운데 4건이 이 마을에 집중됐는데 고령의 주민들이 쓰레기를 태우다 산으로 옮겨 붙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아래에서 또 산불이 한 번 발생을 했었어요. 올리나무 바로 밑에 쓰레기 조각 때문에 이제 불이 났다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아주 큰일 날 뻔했었거든요. 길이 좁아 쓰레기차가 들어올 수 없어 주민들이 자체 소각하는 건데 불이 나면 대형 진화 장비가 들어올 수 없어서 문제입니다. 실제로 한 주민은 옛 집을 철거하고 나온 폐목재를 쌓아놓고 태우다 적발돼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얘는 뭐 초기 때는 쓰레기 차가 올라 해도 차가워. 그래 파묻은다 할 양이 있으니까 또 파묻지도 못해. 나무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삼척시는 은행나무를 지키기 위해 주변에 감시 카메라를 확충하고 마을에도 산불 조심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감시가 느슨해지는 저녁 시간대 소각하는 경우가 많아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어른들이
한 5시 40분에 나가서 준비를 하고 6시면 불을 지르고 저도 여기가 도계인데 제가 신기증 가면 한 6시 반쯤 되거든요. 보통 6시 반쯤 불려 올라옵니다. 단속도 한계가 있어 소각 현장을 잡지 않는 이상 남은 증거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힘들고 과태료도 낮아 1차 적발 시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에 불과합니다. 큰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도 소각 등 실화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원주시가 옛 드림랜드 부지에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검토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명품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 문화 스포츠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구상으로 치악산 주변 상권과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강원도가 소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 용역에 포함됩니다.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26만 제곱미터 규모의 옛 드림랜드는 2014년 폐쇄 이후 다양한 활용 계획들이 나왔지만 모두 실제로 추진되지 못하고 방치돼 왔습니다. 강원 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구제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강원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94명으로 약 30%인 59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36명 가운데 15명도 미인정 사망자로 분류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2011년 공론화된 이후 옥시레킷 벤키저와 애경산업이 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무산됐고 14년째 제대로 된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올해 고향사랑 기부금 활용 사업 2가지를 확정했습니다. 일반 기부 사업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추진 사업에 5,500만 원을 들여 청소년들이 해외 문화교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정 기부 사업으로는 평창FC 유소년단 운영 사업이 선정돼 5천만 원을 목표로 모금을 벌입니다. 평창군은 고향사랑 기부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낙후된 재활용 시설을 현대화합니다. 횡성군은 17년이 넘은 재활용 시설을 활용해 왔는데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 시설 국고 보조 사업에 선정되면서 광학 자동 선별기 등의 장비를 갖춘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횡성군은 올해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한 뒤 총 사업비 82억 원을 들여 내년에 구축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연세대 원주의대가 학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을 대상으로 재적 등 후속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대학 측은 지난 27일까지 복학 추가 신청을 받아 최종적으로 복학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재적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원도 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의과대학 관계자들이 재적 협박으로 의대생 복귀를 강요하고 있다며 휴학계 수리와 재적 통보서 철회 등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의 건설 수주액이 전년도 같은 달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강원통계지청이 발표한 2025년 2월 강원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 지역 건설공사 수주액은 336억 원으로 2,554억 원을 기록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6.8%가 줄었습니다. 건축 부문에서는 신규 주택과 학교 등 수주가 85.5%, 토목 부문에서는 도로와 기계 설치 등의 수주가 88.3%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도 74.3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1%가 감소했습니다. 원주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한 찾아가는 전세 사기 법률 상담 창구가 운영됩니다. 원주시는 4월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원주시청 중회의실에서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의 합동 법률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보증금 반환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지급 명령, 경매와 공매, 임차권 등기 등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4월 2일까지 원주시 주택과로 예약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